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근육은 약 0.5%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70대 어르신 10명 중 8명은 자신도 모르게 하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으로 건강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바로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37년간 현장 의사로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며 깨달은 노년 건강의 핵심 비밀이 앞으로 15분 안에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공개될 1분 습관은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제 개인적인 건강 비법으로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정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7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 은퇴한 82세 이용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평생 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소중한 건강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나이가 8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혼자서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여행도 다닐 만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72세 때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가벼운 운동도 했지만 왜 건강이 점점 나빠졌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몰랐던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바꾸면서 제 건강이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건강 문제들 그냥 나이 때문이다라고 체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7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10년, 20년 일찍 건강을 잃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건강을 빠르게 해치는 최악의 습관들과 그것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쉽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은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건강 비결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평생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앉아있고 식사 후에도 앉아있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까지 생각해보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65세 김영수 환자분은 은퇴 후 하루 14시간을 앉아서 보내다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64%나 높았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대사 활동이 앉아있는 순간부터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더라도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그 효과를 상쇄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지만 그 외 시간은 거의 앉아서 생활하던 78세 박명자 할머니는 꾸준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 수치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중성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죠. 앉아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하체 혈액순환이 40%까지 감소하고 근육은 비활성화되어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됩니다. 허리와 목의 디스크에는 서 있을 때보다 1.4배 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과 산소 공급이 감소하여 인지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식사 후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식후 혈당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이때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당이 2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강을 되찾은 비결 중 하나는 의식적인 움직임을 생활에 통합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앉아있는 패턴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앉아있는 시간의 위험성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천 방법들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움직임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시계에 45분마다 알람을 설정하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최소 3분간 일어나 움직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위축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료를 볼 때도 환자분들 사이에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방 한 바퀴 돌기, 전화 통화할 때는 서서 하기, 식사 후 10분 걷기와 같은 작은 습관들을 생활에 통합해 보세요. 특히 식후 걷기는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경험상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2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근력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세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총 25회 이상 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광고 시간에 5회씩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보세요. 또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를 때 의식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걷기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 30분 걷기가 힘들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건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앉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최소한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는 등받이에 살짝 기대어 앉는 것이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위의 방법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생활에 통합해 나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들은 근육 건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왜 근육 관리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가속화되어 연간 약 3-5%까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는 30대 때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의 감소는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70대 이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부상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근육 감소의 위험은 대사 기능 저하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 안에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질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폐렴과 같은 심각한 감염병까지 모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일단 한번 줄어든 근육을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기만 해도 근육은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회복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근육 유지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근육 감소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과 연계하여 매 40분마다 일어나 최소 2-3분간 가볍게 움직이세요. 이때 단순히 서 있는 것보다는 팔과 다리를 함께 움직이는 동작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리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거나 팔을 머리 위로 뻗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의자 운동입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도 의자만 있으면 효과적인 근력 운동이 가능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10회씩 하루에 3번 정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5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벽 이용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또는 벽을 양손으로 짚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특히 발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루 30분 걷기를 반드시 실천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하체 근육을 골고루 자극하고 심폐기능도 함께 향상시키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실내에서도 가능하니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에서 깬 직후와 잠들기 전에 5-10분간의 전신 스트레칭은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팔, 다리, 목, 허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과 근육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 쓰세요. 근육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매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 관리와 함께 노년기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력 운동도 수분이 부족하면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갈증 중추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물이 필요하면 즉시 목마름을 느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수분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세포 속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뇌와 심장은 수분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심장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혈액순환에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일일 수분 섭취량이 부족한 노인은 심장마비 위험이 54%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노폐물 배출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신장은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도 수분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신체 중량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순환의 20%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피부 건강도 수분과 직결됩니다. 고가의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노화 방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증가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바로 물 한 잔에서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7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분 섭취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 마시기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는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신속히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 가시성 높이기 전략입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곳마다 물병을 두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TV 옆, 책상 위, 식탁 위 등 자주 보는 위치에 물병을 두세요. 특히 투명한 물병을 사용하면 얼마나 마셨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맛있는 물 만들기입니다. 물맛이 밋밋해서 충분히 마시기 어렵다면 레몬, 오이, 민트 잎 등을 넣어 향긋한 물을 만들어 보세요. 과일 조각을 넣은 물은 비타민도 소량 추가되어 영양적으로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인공감 미료는 절대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알림 설정하기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람을 이 시간마다 한 번씩 설정하여 물 마실 시간을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1일 정도 지속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형성됩니다. 물 마시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 온도 조절하기입니다. 노년층은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 약 20에서 30도가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특히 아침 첫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카페인 음료 대체하기입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으로 제한하고 카페인 음료 한 잔당 추가로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규칙을 세워보세요. 마지막으로 수분이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물 마시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와 근육 강화에 이어 이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교류입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접촉을 줄이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7년간 의사로 일하며 관찰한 결과 가장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예외 없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생리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 전체가 활성화되며 이는 인지 기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극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회적 고립이 미치는 신체적 영향입니다. 고립된 생활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상승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역학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사망률이 사회적 유대가 강한 노인보다 약 50%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는 식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은 영양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는 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식사 시간도 길어져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 체계 역시 사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자연살의 세포 NK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이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치매 예방에도 사회적 활동은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 모임 참여, 취미 활동 등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세 번째 열쇠인 사회적 교류, 결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해 주세요. 사회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또 하나의 중요한 건강 요소는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교류의 긍정적 효과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때 더욱 극대화됩니다. 두뇌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합되는 멋진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영어에는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는 가르칠 수 없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만 현대 뇌과학은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의학계에서 일하는 동안 놀라운 뇌의 가소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접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인지적 예비력입니다. 이는 뇌가 손상이나 노화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이 인지적 예비력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해 평생 공부하는 사람의 뇌는 더 많은 대체 경로를 가지고 있어 일부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등의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언어 학습은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작업 기억, 주의력, 집중력 등 인지 기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이 평균 4에서 5년 지연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은 손가락의 미세 운동과 시각적 인지, 논리적 사고를 모두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또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뇌는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분비하며 이는 우울증 예방과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도전의 수준입니다. 너무 쉬운 활동은 뇌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활동은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난이도의 도전이 뇌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임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7년간 의료 현장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건강한 80대, 90대의 공통점은 바로 통합적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린 모든 요소를 어떻게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첫 행동으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깨우세요. 이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는 움직임 학습 교류의 균형을 고려하세요. 오전에는 산책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오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을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사회적, 인지적 활동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요리법에 도전하는 것은 사회적 교류와 학습, 그리고 영양 섭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완벽한 활동입니다. 45분 이상 앉아있지 않도록 알람을 설정하고 움직일 때마다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요리 만들기, 외국어 단어 10개 외우기, 새로운 산책로 탐험하기 등 작은 도전이면 충분합니다. 취침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일의 계획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도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습관화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